오늘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주신 계명대 임충재 교수님과 알파메딕의 이창두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인터뷰를 20여 차례, 원래는 한 50여 차례, 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대학교 선생님과 기업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 처음 해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창두 대표님께 그냥 궁금해서 알파메딕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알파메딕요? 예. 알파메딕 아무래도 저희가 의료기기를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려고 했다 보니까 사명을 그 메딕은 그 말 그대로 저희가 그때는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치료를 하고 간호를 하고 이러는 그 캐릭터가 메딕입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메딕을 쓰기로 했는데요. 그냥 메딕만 해서는 이게 좀 상호가 이렇게 좋지 저희가 뭐 훌륭하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 교수님 이거 메딕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인류에게 좀 도움이 되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알파메딕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알파메딕을. 와, 기가 막히네. 근데 사실 저희가 상호를 정할 때 저한테 이제 레코멘드 하신 분 중에 상호를 보면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메딕이라는 거는 메디컬의 회사다. 우리가 근데 메디컬이 너무 이제 식상해서 메딕하니까 좀 더 약간 더 세련미가 조금 들은 것 같고, 그러니까 최소한 회사의 정체는 메딕이라는 게 표현하고 있고, 지금 알파라는 게 뭐 여러 의미,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것도 있고, 알파가 우리 그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잖아요. 시작. 근데 저희가 사실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보다는 새로운 제품, 그러니까 기존 제품 카피 제품을 내는 것보다는 새롭다라는 그러니까 시작의 의미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알파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은.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약간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뭐 그런 형태의 회사의 지향점을 좀 둬서 이제 알파라는 단어를 그 앞에 좀 붙였고요. 근데 뭐 만들고 나니까 뭐 그냥 괜찮더라고요. 좋네요. 아주 좋네. 이 회사는 지금 같이 하시는 제품 때문에 만든 회사죠? 예, 그렇죠. 언제 창업을 했지, 이게? 사업자가 된 건 2010년도 12월 1일 날 냈습니다. 12월 1일. 예. 먼저 좀 물어봐야 될 게 있어서 제일 궁금한 게 두 분이 어떻게 왜 만나서 이런 사고를 빅 이벤트를 만드셨는지, 임 교수님이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해서 지금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좀 가볍게 좀 소개 좀. 저희가 처음 만난 건요. 네. 그러니까 2000년도 아마 12월일 건데 2000년 12월. 아니 총 같은데요. 근래 그 강호 미국에서 메일 왔는 거 보니까 자기 근무 시간을 적어놨는데 그 친구가 2001년 4월부터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쵸. 2000년 4월인가? 2002년 4월이요? 2000년 4월로 돼 있는 거. 그러면은 99년 12월에 됐어요. 99년 12월에. 1999년 12월에 제가 대전에 있는 학교의 교수였는데 이분이 제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이템으로. 근데 그 아이템이 이제 그 뭐 이런 의료기는 아니고 그 이제 게임의 응용 분야였죠. 그러니까 제가 게임과 교수였고 그거의 이제 응용 분야인데 약간 이제 뭐 IT적 어떤 그런 기업체를 했었어요. 대전에서 만나서.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하는 도중에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 제가 학교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다시 대구에 계명대로 오게 됐고, 그래서 다시 우연히 동대구역에서 다시 만났어요.
제가 원래 고향이 대구니까. 원래 이분은 고향이 대구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은 잘 안 돼서 이제 몇 년 거쳐서 정리를 하시고 다시 또 그 위에 또 다른 사업을 또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동대구역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이 제품의 모티브가 되는 특허를 출원을 하셨고 출원이 이제 등록이 된 시점에 저하고 같이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네.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제가 이제 같이 그러면은 그냥 도움자가 아니라 나도 어떤 주체자로서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거의 이제 10년 전에 예? 관계가 이제 거의 10년 만에 다시 또 비즈니스 관계로 또 만나게 된 거죠. 아, 이 역사와 전통을 잘 알아가는 관계인데요. 그러면 이제 창업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그게 다시 만난 게 2010년 12월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그 즈음인가요? 그 전이죠. 아, 그 그 1년 정도 전에. 아, 2009년에 만났습니까? 1년은 안 됐겠다 그죠? 한 6개월. 2009년 한 날 언제쯤 우리가 만났기는? 6월 2일에 만났어요. 6월 2일. 어떻게 기억합니까? 2010년 맞아요. 아, 왜 6월 2일을 기억하냐면요. 그때가 선거일이었어요. 선거일. 그 뭐지? 저기 그 지방자치제 선거일 날 만났어요. 그 6월 2일에 제 기억에. 알겠습니다. 이게 6월 2일을 빅데이로 나중에 정하시니까 그냥 제품 이름이 있나요 혹시? 지금 제품에 우리가 지금 우리 사실 알파메딕을 인터뷰하는 가장 중요한 중에 우리가 그 두 분이 함께하는 특정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오픈 이노베이션에 어떤 다이나믹스를 분석해보고 알아보고 분석해서 다른 분들에게 참조를 주기 위한 거니까 그 제품명이 혹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품명하고 제품의 개요를 한번 두 분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주시고. 저희 제품명이 KE1000이거든요. 예, 잠깐만. 제품명이 KE1000년.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그 화면을 이렇게 넘기시면 설명하셔도 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KE는 케겔 엑서사이즈의 이니셜입니다. 케겔. 케겔 엑서사이즈. 케겔 아, 운동이라고. 예. 글로벌 네임이네요. 케겔 엑서사이즈고 저희 이제 첫 번째 제품이라서 뒤에 1000이 붙었습니다. 좋네요, 제목이. 이 제품은 예. 이제 골반 저근이라는 걸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골반 저근이 이렇게 장기를 받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안 본다고 생각하시고 말로 설명하셔야 돼요. 예. 골반제, 예, 설명해 보시죠. 골반 저근이 예. 뭐냐면 이제 이 장기를 받치고 있는 근육인데요. 예. 그게 이제 방사형으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예. 이 회음부로부터 한 2cm에서 3cm를 들어가면 이 근육이 이 해먹처럼 이렇게 예. 퍼져서 장기를 받치고 있는데요. 예. 이 근육들이 이제 25세 이후로 노화가 돼가지고 이게 늘어지면서 좀 심하신 분들은 이제 요실금이라든지 이제 전립선이라든지 같은 거네, 그러면 원인이. 예. 그 골반 저근이 약화되면 이제 성기능도 저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안 좋아지면 이제 탈장이나 그 변실금 같은 이런 병도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제품은 그 골반 저근이 우리 일반적인 근육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이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 골반 저근은 일반인들이 운동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케겔 박사가 골반 저근 운동을 하면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임상 시험을 하셨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그 이후에도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골반 저근 운동을 하면 좋다는 임상들이 나온 건 맞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이제 좋은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골반 저근 운동을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의료기기입니다.
죄송한데 예. 어떻게 하다가 골반 저건 운동 관련 특허를 내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아, 이제 그 임 교수님을 만나기 얼마 전인데요. 예, 예. 제가 그 당시에 성서에서 그 제조업하던 걸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제조업을 하셨죠?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제조업은 일본의 그 코나미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그 특수 게임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특수 게임기를 개발을 했던 그런 사업이었고요. 거기 그 코나미사에서 일본 전역에 직영 매장을 한 1000군데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그 매스를 보고 이제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 일본에서도 그 사업이 상당히 코나미사 자체가 그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잠깐 쉬는 기회에 우연찮게 친구를 따라서 비뇨기과를 가게 됩니다. 친구가 이제 비뇨기과를 혼자 가기가 뭐하니까 저하고 이제 동행할 걸 이제 요구를 했고 저는 이제 친구랑 같이 갔죠. 갔는데 그 비뇨기과에서 이상한 기계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뭐 하냐면 자기장을 이용한 킥을 운동시켜주는 기계인데요. 그거를 이제 그 친구의 권유에서 제가 한 10분 정도 한번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걸 한 10분을 경험을 했는데 그 장비는 제가 나중에 안 거지만 지금 병원에 판매되는 금액이 한 3,500만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비싸네요. 예, 근데 그걸 한 10분 받았는데 저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한 석 달 정도 이게 발기가 아주 석 달 정도가 아주 발기가 잘 되는 거죠. 이야, 최고네. 예, 새벽마다 이게 옛날 20대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석 달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좀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기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지금 저희 기계가 하는 역할과 같은데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자기장을 통해서 이 골반 재건을 수축과 이완을 통해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이제 저는 진짜 짧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 효과를 보고는 아 이거 정말 이거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소비자 오픈. 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제품이 왜 그렇게 고가이냐를 보니까 고가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안에 구성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AC를 꽂아야 되고 기계도 사이즈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효과적으로 좀 저렴한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없느냐고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제품의 어떤 개발을 하게 된 원인이 된 거죠. 현재 제품의 특허의 핵심 요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문 주위를 둘러서 네. 전극을 배치를 하고 그 전극을 통해서 저희 몸속에 한 5V 정도 전류가 흐르거든요. 예. 이제 신경 섬유의 탈분극화를 시켜가지고 운동을 시키는 거죠. 예, 그게 저희 핵심. 전분가하고 차이가 뭔데? 그거는 자기장. 자기장, 아, 이거는 전거. 그러니까 전기 자극. 전기자극, 파형, 전극 파형이 가는 거죠. 근데 전기 자극기 있잖아요. 이 근육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거는 1980년대부터 나온 아주 공용한 기술입니다, 이게. 근데 또 저희 제품과 그거를 한 2000년도 초반에 어떤 기업이 복부에다가 적용한 사례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2000년대. 복부살을 빼는데 그 기술을, 그러니까 그 기술은 그냥 근육 이완을 위해서 썼었죠, 그죠,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잘 생각해 보니까 뱃살이 모든 전 세계 사람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에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적용을 한 거를 저희들이 보고 그거를 다시 예? 골반 저근이라는 쪽으로
다시 특화된 아이템으로 그 모티브도 또 이제 같이 얻죠. 그러니까 자기 자극을 위한 모티브와 그 다음에 전기 자극을 뱃살에 적용한 사례를 보면서 요걸 전기 자극을 그 케겔 운동을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게 이제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네. 지금 말씀하신 요 단계에서 요 단계 초기에 찾아갔을 때 우리 임 교수 뵀을 때 이분은 그래도 게임을 하고 이 IT를 전공한 양반이잖아요. 예. 임 교수님이 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분의 어떤 사업가적 마인드에 그 접목됐던 그 학자적 마인드가 어떤 것이 좀 이렇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그 이렇게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 본인이 회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때 내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주고받았다. 지금 금방 하신 말씀처럼 잠깐. 근데 저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특허를 내셨고 그래. 특허가 등록된 상황에서 왔으니까 예. 사실은 그 얘기를 저는 아까처럼 어. 들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저희가 예. 항상 레퍼런스 하는 게 이런 제품을 왜 바꿨다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셨고 예. 그 다음에 뭔가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예. 그 사실 이 오픈 이노베이션은 비슷한 컨셉인데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하는데 예. 굉장히 외적 변수나 내적 변수 예측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최대한 직원을 고용하지 말고 우리 둘이 한번 갈 때까지 한번 최대한 해보자. 라는 게 이제 그 진행하면서 초기에 저희가 생각했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그게 두 분이 성공하지 못한 전례였지만 같이 일해본 경험이 긍정의 자산으로 남았네요. 그렇죠?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사업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아주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여러 번의 사업을 하셨고 이제 저는 성공할 때 됐다. 이제 세계 대박 낼 때 된 거네요. 네, 예전에도 한번 성공한 사례가 또 있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거냐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 옆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험이 쭉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사실 우리가 돈에 대한 여유가 사실 별로 없었고요. 돈에 예. 대한 여유가 없었어요. 아주 큰 요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 속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실 우리가 돈이 많이 있었다면 예. 제가 가용한 돈이 저나 이사장님이 있었으면 아마 어포치를 좀 다르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돈이 없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네? 결국은 뭐냐? 둘이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둘이 예를 들면 급여를 가지지 않고 네? 진짜 그러니까 필요한 그 뭐죠? 그 실비 네? 뭘 사야 되는 거 사야 되는 그런 돈만 지불하면서 버텨보자. 그러면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우리한테 굉장한 사치다. 네? 왜냐면 계속 고용하려면 돈을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고용하는 대신 아웃소싱을 하자. 그래서 아무튼 직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비의 가장 핵심이 직원이라고 봤고요. 그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최대한 늦게 고용하거나 고용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라는 걸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한 적극적인 아웃소싱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했고 계속 그때부터 이제 네? 그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외적인 모든 요소는 다 아웃소싱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런 거를 조합하는 쪽에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전문 분야는 전문가한테 이렇게 맡기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0년 12월 1일에 창업하고 그때부터 요 식당 혹은 그전 한 몇 개월 전부터 요 식당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그게 그 줌입니다. 예, 그쯤. 제품을 쭉 만드는 과정을 히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고 핵심 부품을 그 다음부터 여쭤볼 테니까 히스토리를 한번. 예. 예. 제품은 일단 제일 처음에 컨셉부터 시작해서 컨셉을 세팅하고 뭘 애들 해 왔지 않을까. 하여튼 히스토리 텔링을. 예. 히스토리 텔링은 교수님 더 잘 아실 거고, 각자 팩트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는 사장님 이야기하시면 나을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아니 더 잘하세요. 아, 그래요? 편하게 하는. 히스토리 일단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 게 히스토리 텔링이 그게 좀 낫지 않으실까 네. 싶고, 구체적인 사실의 디테일과 예. 그 펑션은 사장님이 훨씬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히스토리 텔링 제일 처음에 시작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들어보죠. 객관적으로.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거를 말씀드리면 예. 특허는 이제 나왔고. 나와 있었고요. 예. 근데 특허가 약간 좀 그러니까 완벽한 특허라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특허여가지고 이제 특허를 보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또 냅니다. 그 이후에. 근데 이제 특허를 보완해 가면서 처음에 문제였던 게 뭐냐면 고민했던 게 디자인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게 굉장히 맨 처음에 저희가 했던 고민이었어요. 첫 번째 디자인을 잘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고민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디자이너를 찾아서 디자인 아웃소싱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우리한테 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뭐 자세한 상관 우리 이사님이 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능의 주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그 보드를 이제 개발하는 게 저희들의 몫이었거든요. 또 이제 그것도 이제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구해서 그게 또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그냥 기능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각종 테스트를 통과한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저희한테 좀 네, 의료기기를 만든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기능을 되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요. 그것도 그 의료기기로서의 제약 조건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을 찾는 것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요. 또 그런 것들을 찾는 일들을 저희가 또 했습니다.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관련된 또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주요 부품, 주된 요소들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 외부적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겠죠, 그죠? 그 핵심 일은 두 가지였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업체를 아웃소싱 하면서 고민하는 게 문제면 의료기기는 그 시약청에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인증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근데 이 물건이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물건이다 보니까 시작청에서 인증받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각청에서는 사례가 있으면 외국이든 국내든 이와 유사한 제품이 있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 근데 제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확신을 시켜다오. 이게 안전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이 또 몇 달을 또 지속했고요. 그런 과정들. 좀 그렇게 얘기한 것보다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사례를 가져와라가 아니었고요. 제가 초창기에는 그쪽에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사례가 없어서 안 된다. 예, 사례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안 된다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몇 년을 걸리는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든 뭐 아무튼 확실하게 증거를 가져와라. 안전하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라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유사한 논문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역할을 많이 하셨겠네요. 논문 찾고 있는 거. 예, 논문들. 아니, 그런 것도 다 또 전문가한테 또 아웃소싱 하죠.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 찾아가서. 물리치료. 누구한테 어디에? 그 대구대학교 쪽에 그쪽을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또 있어요. 연구를 많이 하신. 근데 그분이 또 저희를 만날 즈음에 또 직전에 또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를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료를 요청하고 의료기기가 안전하다는 그쪽 부분에 자극을 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하는 케겔 운동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기관? 그런 쪽에 가까이 있는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혹시 이게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으로 뭔가 성기능에, 그러니까 그 근육은 강화시키는데 그쪽에 다른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증명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그쪽에서. 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시간을 소모했고 거기서 또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서 잠깐만 인정하는 그 과정에서 전문가를 그것도 찾아가서 그분의 데이터들을 받고 그분들한테 논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또 논문을 찾아서 그 사람들 보여주고 또 필요하면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그게 주로 대구대 선생들이었습니까? 대구대에서 공부하시 박사를 받은 경북
전문대학교의 교수가 많이 도와줬어요. 아. 전문대 지금 현재 교수하고 있는. 근데 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의 제 스승님을 만났으면 더 좋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네, 갑자기 돌아가시죠. 그쪽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찾아서 가봤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자료를 막 서칭해서 아 이분이 대가다라고 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연락이 안 되고 이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접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분 돌아가시고 그분의 제자를 찾아서 그 전 단계까지는 저희는 그게 시각청에서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식적인 저희 생각에는 EMS고 당연히 다른 의료기기들 사례를 쭉 봤을 때는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갑자기 그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재밌네요. 정말 정말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보면 디자인, 네. 두 번째는 메인 보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인증의 그 문제를 전문가 푸는 네. 과정이 굉장히 내부- 사실 저희가 이걸 시작할 때 둘이 앉아서 이 정도 물건을 만드는 건 6개월이면 네. 끝나지 네. 라고 시작한 거예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예측과 6개월에 끝날 거와 지금 생각해보면 2년을 넘었어요. 2년 3개월째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 안 했으면 저희는 사실 지금까지 오는 건 무조건 불가능했어요. 벌써 돈이 뭐 떨어져가지고 네. 파산했을 거예요. 그렇죠. 맞네요. 안 그랬으면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끝날 거라고 조직이 했으면 컸으면 6개월은 버틸 걸 했겠죠. 그죠? 6개월 우리 예상했으니까 6개월 동안 직원 몇 명을 고용해서 어떻게 하면 결과가 나오겠지 하고 만약에 그 계획으로 갔으면 2년 반 가까운 2년 3개월 이런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서 좀 닭과 달걀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아웃소싱하는 곳에도 저희가 이제 재원이 풍부하면 돈으로서 이 사람들 스케줄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는 비용이 그렇게 후한 비용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업체 사람들을 저희가 먹이 살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프로세스대로 움직이면서 개발 진행하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지는 거를 저희가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비용을 충분히 주게 되면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어떤 페널티를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금액도 이제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뭐 계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기간이 조금 늘어지는 원인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는데요. 무역주도 재밌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대표님 돌아가서 첫 번째 케이스를 디자인 아웃소싱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디자인을 이제 아웃소싱하려고 일단 서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디자인을 하는 대부분 유명한 회사들이 다 서울에 있더라고요. 서울에 이제 그 업체 관계자들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업체를 했는데 이제 의료기기 경험이 있는지도 물어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세스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저도 이제 계속 했던 일이 뭐 개발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는지 이게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터무니없는 기업들도 있고 근데 어떤 기업들은 뭐 이게 프로세스는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어떤 들어가는 그 수고에 비해서 너무나 높은 가격을 부르는 업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예술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가격도 사실 매기기 나름이거든요. 자기가 그림 그려놔놓고 뭐 3억 하면 3억인 거고 30만 원 하면 30만 원인 거고 그거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이 저희 업체하고 맞는 업체를 찾는 게 이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업체를 찾았는데 그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이제 저희하고 궁합이 맞다는 느낌이. 이렇게 뭐 데이터를 제시하라 그러면 데이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예,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예. 여러 업체들을 이제 그 뭐 찾아서 이야기도 해보고 하다가
어떤 한 분이 좀 적극적으로 대구로 오겠다 계셔서 가지고 그럼 한번 오보세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됐죠. 그 예. 저희가 했던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문제가 발견이 되면 뭘 해야겠다고 발견이 되면 맨 처음에 우리가 하는 거는 구글에 들어가서 관련된 키워드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예. 거기에서 뭐 한 10군데나 예. 후보군을 쫙 뽑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일단 전화를 걸어서 예. 전화로 오는 반응을 좀 보면서 한 그 그룹을 한 5개 정도로 예. 압축을 하고 3개에서 5개 네.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방문을 그 사람들을 만나러 예. 실제로 갑니다. 그곳에. 근데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사람을 만났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사실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다 이 대구 인근이 아니라 다 저쪽 경기, 서울. 경기 서울 쪽 인근에 있는 기업들이 가격대 성능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정말로 많은 차례 그러니까 아마 2000년도 겨울은 그죠? 그 인천 지금 남동공단 이쪽을 아마 시가공단. 시험 남동공단을 뭐 일주일에 한 뭐 두 번씩 가고 막 그랬죠. 그죠? 한 두세 달 동안. 그래서 계속 그 기업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 우리가 사실 저희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 업체와 인터뷰하면서 네. 이쪽에 핵심 기술은 이런 게 있는 거구나 뭐 알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업체도 직접 가서 공장 가서 보고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신뢰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서로 계속 하면서 업체 수를 조여가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계속. 재밌네요. 돈도 많이 들기 힘든 참이다. 발품을 많이. 그 중에서 한 기업이 특히 대구로 온 거군요. 예. 인터뷰 기업, 아니, 디자인 기업도 실제로 가봤어요? 예. 가보신 적이 있어요? 예. 몇 개를 갔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그 전에 저희가 청소공단에 있고 이럴 때도 그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방문한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 때문에 네. 그분도 이제 저희가 내려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대화도 해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포트폴리오도 보고 그분하고 대화해보니까 진실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됐기 때문에 오시라고 한 거죠. 예. 전화로? 예, 근데 그런 업체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결국 이렇게 같이 가는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몰라버리면 이게 대화 자체가 서로 안 되죠. 대화도 서로 안 되고 결국은 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지휘자가 악보를 잘 못 보는 자기는 연주를 못하지만 악보는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악보를 봐야지 이게 지휘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식은 그게 이제 통념적인 상식은 아닌데 그 분야에서의 어떤 상식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지 각 분야별로 대화가 좀 됩니다. 예. 그래서 일정 부분은 없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터뷰를 다니면서 지휘자가 갖춰야 될 소양이 뭐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를 알아야 되는 거야를 또 학습도 하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한 5-6살 다닌다 그러면 다니면서 그쪽 필드의 중요한 사항이 뭐고 핵심 기술이 뭐고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는지를 거꾸로 인터뷰하면서 얻어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그걸 다시 또 줄이죠. 그죠? 네. 한 번 또 5개였으면 2-3개는 벌써 1차 미팅에 의해서 날아가고 그러면 이제 다 또 두세 업체 중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다시 또 그 다음 미팅을 잡아가지고 거기 가서 또 줄여나가고 뭐 그런 과정.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아무튼 구글에서 한 열 몇 개를 하고 전화해서 좀 줄이고 홈페이지 전화나 이런 걸 해서 좀 줄이고 또 한 5업체를 또 돌아다녀서 다시 또 줄이고 이래서 파트너를 찾아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타이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괜찮아요. 부담 없이 네. 하세요.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사출금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출금융에 보면 이제 슬라이드라고 옆에서 이렇게 빠지는 게 있습니다. 아니, 사례를, 여기 사례. 여기 사례 네. 말씀드리죠. 네, 사출금 예, 좋습니다. 사출금융 같은 경우에 네. 슬라이드가 옆으로 빠지게 되면 이거 하나 옆으로 빠지게 되는데 비용 증가가 상당하고 설계가 좀 어려워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금융업자하고 얘기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가격이 계속 뛰어 올라가면서 제품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이쪽에서도 아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들어가야지 그쪽 전문가들하고도 코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을 두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한 게 오케스트라 지휘를 잘해야 된다. 아까 악보를 봐야 된다. 이게 내가 읽은 원서에서 오늘 강의 중에는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 지금 악보, 지휘, 오케스트라. 근데 두 분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니까 굉장히 이채롭고 굉장히 재밌네요.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이게 월드와이드 컨센서스 빌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개념이 지휘가 돼야 되고 악보가 돼야 되고 조율이 돼야 된다. 오케스트라가 돼야 된다. 오늘 강의에서 그 얘기 했거든요. 제가. 근데 굉장히 놀랍네요. 그래서 디자인을 아까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를 대구로 오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을 미팅을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저희 제품에 맞는 컨셉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이 되겠다. 근데 이분이 또 고맙게도 어떤 경제적인 것까지도 저희한테 맞춰 주시더라고. 비용 정도도.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인연이 돼서 어제도 서울역에서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품 컨셉을 만들었어요, 디자이너. 역할이 그 회사의 사장님이 어떤 캐리어를 갖고 있냐면 홍익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LG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다가 주로 핸드폰 많이 그리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LG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기존 조직에 있는 것보다는 내 브랜드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개인적으로 이제 프리랜서 독립한 지 그래도 몇 년 됐을걸요. 네. 몇 년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단계에서 했고 그분도 나름대로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 값이 비싼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다운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고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회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훨씬 뭐 2배, 3배는 기본적으로 올라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2, 3배를 요구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그 당시의 상황이 우리가 그걸 억셉트 하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 없었어요. 우리 아마 선택을 계속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아마 다른 사람, 여러 사람 사이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과정을 난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분하고 디자인할 때 있잖아요. 내가 제안한 건 요거고 그 사람이 해온 거는 이거다. 그 제품의 디자인 컨셉 만들 때 아웃소싱의 오픈 이노베이션, 아웃소싱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안한 게 우리의 요구 조건이 요거였는데 그걸 맞춰서 이까지 해왔다. 이런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준 제약 조건은요. 이게 일단 바지를 내리고 앉아야 되니까 욕실에서 썼으면 좋겠다. 변기 위에. 그 다음에 얘의 기능은 이 도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요렇게 요 위에 요 위치에 요렇게 위치해야 된다. 변기 위에 놓는 위치 그것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기 자극을 접점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골반 저근의 위치 요 부위에 놔줘야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그러니까를 전극의 위치와 난 욕실에서 쓰면 좋겠다. 잠깐만요. 요 두 가지만. 변기 위에 사용하게 해달라. 두 번째는 전극의 위치를 골반 제극을 정확하게 지금 말을 수정하면 주로 욕실에서 쓰고 가끔 이 사람이 들고 나와서 침대나 소파에 쓸 수도 있다. 근데 주가 욕실이고 전극의 위치는 여기다. 이렇게. 전극의 위치를 지정해줬어요. 예, 지정해줬죠. 근데 그건 이제 어떤 인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거기가 아니면 동작을 안 하니까. 아까 골반 제극
골반 저근을 네. 강화하는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 골반 그 근육이 있는 곳에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위치가 특정되어 있으니까. 네. 그 정도의 정보를 주고, 음. 그러니까 그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 그랬더니 그 양반이 어디까지 해왔고 뭐가 마음에 들고 몸에 안 들던가요? 그분이 모델을 한 3개 정도를 어. 가져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눈에 팍 들어오는 디자인이 있었어요. 음. 그걸 선택하게 됐죠. 바로 눈에 들어오던가요? 예. 아 이쁘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예? 이쁘다. 예.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 역시 디자인하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 그 말 좋다. 예. 역시 디자인. 예.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봤을 때 예.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시기적으로 또 음. 언제 어떤 디자인을 만나느냐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만났던 우리 디자인 해주는 분은요. 음. 우리가 컨셉 디자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컨셉을 잡는 디자인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제품을 상세 만드는 디자인. 과정에서의 상세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아티스틱한 사람은 컨셉 디자인을 잘하는데 그 사람이 상세 디자인까지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예. 또 상세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컨셉 디자인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가지가 두 가지 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 시기에 만약에 상세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컨셉 디자인이 약했었겠죠. 그죠? 근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필요한 거는 사실 컨셉 디자인이 잘 나와줘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 당시가. 예. 근데 그분은 장기가 컨셉 디자인이 강한 분을 만난 거죠. 시기적으로. 그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예. 그 디자인이 크게 많이 안 바꿨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뭘 보충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후에 이제 상세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래요? 예. 네, 근데 시기적으로 이제 그게 바뀌었어도 우리는 굉장히 또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에 그분이 잘하는 컨셉 디자인 잘하는 사람을 만났고 컨셉이 일단 잘 나와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능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현재까지요. 그거는 이제 컨셉 디자인이 잘 됐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분의 역할은 충분히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어떤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분이 이제 상세 디자인에서 좀 약해서 후에 이제 상세 디자인을 잘하는 분을 만나서 그걸 보강을 하지만 시기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분을 만난 거는 우리한테는 운이 좋은 일이었죠. 컨셉에 강한 분을. 상세 디자인은 또 다른 상세 디자인을 고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또 아웃소싱을 주신 거예요? 예. 그거는 또 위험한 좀 일이세요. 뒤쪽에 이제 뒤쪽 고민하는 얘기입니다. 거죠. 예. 디자인 이야기하면서 마사하시대 그럼 그분은 또 우연 만났어요. 상세 디자인 하신 거. 그분은 이제 제가 그 승서에서 제조업을 할 당시에 예. 저희 사무실에 이제 설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러 오시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사장님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거기 이거 오픈하고 나서도 계속 자주 놀러 오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만난 지는 한 7, 8년 정도 됐는 분이 어느 날 그분이 설계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시니까 설계자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근데 어느 날 한 분을 데리고 저희 사무실에 옵니다. 와서는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이 후배가 되는데 이 친구가 설계를 아주 잘한다. 근데 혹시 회사에 그런 설계할 일이 있으면 이 친구한테 부탁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됐죠. 만나게 됐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분하고 딜이 성사되지 않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말씀하신 데 보니까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이 쓰는 그 언어라든지 용어들의 전문 성정도를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전문적이신데
페이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페이를 감당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음. 힘들었는데 이제 몇 번의 이제 일단 미팅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 밑에 주어지게 되면서 제가 그분한테 저희 상황을 전달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왔고 지금 내 상황은 이렇다. 근데 중간에 이제 그분을 소개한 정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의 어떤 진실성을 이분이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사장님이 옛날에 그 청소에서 이렇게 쭉 지나갔다는 걸 이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실성이 이제 와닿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여튼 저희 형편에 맞게끔 페이를 받으시고 그 일을 풀로 지금까지도 팔로잉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예, 지금까지도. 그 지금 개념 디자인 사진하고 상세 디자인 사진이 나올 수 있죠. 있잖아요. 뭐 계속 이렇게 어. 조금씩 변한 자료들이 다 있죠. 개념 디자인 사진하고 개념 디자인, 개념 디자인, 상세 디자인. 그게 이제 개념 디자인은 이제 모양이 이제 예. 이렇게 바뀌는 거고 상세 디자인은 예를 들어서 이게 앉았을 때 어떤 뭐 이렇게 문제 때문에 세부 뭘 부분까지 보강해야 다 된다. 확장하는 거죠. 예, 뭐 어떻게 구조가 잘못됐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세부. 그다음에 이제 이걸 했을 때 방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는 역학적인 컨셉 것까지. 디자인 하는 분은 또 그걸 잘 몰라도 사실은 컨셉 디자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제조 단계에서 그리고 제조할 때 예? 사출을 그러니까 어떻게 물건이 만들어져야 쉽게 만들어지고 이후에 오랫동안 내구성은 어떻게 해야 갖춰지고 이런 것들은 이런 구조는 금형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까지 다. 그 알파 메딕 이창두 대표님하고 임 교수님하고 인터뷰는 사실은 3차, 4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 인터뷰는 이 정도 할 텐데 끝나기 앞서서 부탁을 드리면 개념 디자인부터 상세 디자인까지 갈 때 사진 네. 그리고 이 인터뷰에 기업 비밀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미리 이야기하면 다 공개됩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기업 비밀이 아닌 그 대신에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공개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공개된 개념을 뭐 상세하게 보여줄 건 없어요. 디자인이 진행되는 디자인의 진화 과정에서 제일 처음 디자인을 한 게 이거였고 진화 과정에서 요거를 해줬다. 이런 걸 사진을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2차 인터뷰는 메인보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고 보드 플러스 알파로 진행해요. 3차는 아까 그 인정받는 과정하고 그 이후에 이제 컨셉이 확정되는 것까지 진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이창두 대표님 바쁘시고 임 교수님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결과는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국내외 목표는 500만 외국인을 포함한 500만 외국인에게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글은 저희 감사합니다. 퍼블리시 감사합니다. 예.